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지속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S&P 500이 최고점 기록을 경신한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4개월 만이라 나스닥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은 장 초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의 상승세를 탔고 러트리 미 상무부 장관은 미중 간 무역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며 미국은 10개국 주요 교육국가도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 밝혔는데 그럼에도 트럼프는 캐나다의 디지털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각 종료한다고 밝혀 증시는 장중 상승폭을 일부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며 기관과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유지됐고 결국 증시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이날 발표된 5월 근원 PCE 물가 지수 역시 0.2% 상승해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시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다만 소비자 지출이 5월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은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소비 지출은 5월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가계 소비 위축은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항목별로 보면 교통과 외식, 숙박, 금융서비스와 해외여행 등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는 감소했고 특히나 자동차 구매가 6% 가까이 줄어 3월과 4월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소비에 나선 것이 지금은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구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쳐 테슬라는 이날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파월이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관세 인상분이 향후 몇 달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6월과 8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에 다만 관세가 제한적이어서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여전히 2.5%가 유지가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조기에도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57달러까지 올라왔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무섭게 치솟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 장중한 데 158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주가는 지난 23일부터 5일 연속 상승세로 사상 처음 160달러 선 진입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이에 이번 주에만 주가는 무려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도 이제는 3조 8,491억 달러로 불어나 사상 처음 4조 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날 상승폭은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주요 다른 기술 대기업보다 훨씬 큰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주가는 올해 초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와 중국 수출 통제 우려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으나 이제 기관과 투자자들은 중국 관련 우려를 대체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이번 분기 45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해 이는 시장 전망치 459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H20 칩의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실적 전망치가 약 80억 달러가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지금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AI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음 사업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 젠슨항은 인공지능에 이어 로보틱스가 회사의 가장 큰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가 해당 기술의 첫 상용화 사례가 될 것이라 밝혔기에 이에 AI와 로보틱스는 각각 수조 달러 규모의 성장 기회를 가졌다며 회사 전반에 걸쳐 많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1년 전부터 사업부 재편을 통해 자동차 로보틱스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 지난 5월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해당 분기의 매출은 5억 6,7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약 1%를 차지했기에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72%나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는 수십억 대의 로봇과 수억 대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십만 개의 로봇 공장이 엔비디아 기술로 구동이 될 날이 올 것이라 결국에는 인공지능 칩 외에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AI 가속기 연결용 네트워크 칩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날도 소폭 하락하면서 323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데는 329달러까지 올라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날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로보택시 발표 이후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샤오미가 전기차 새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샤오미는 YU7 출시와 함께 예약을 받은 결과 1시간 만에 28만 9천 대를 돌파해
이는 지난해 처음 내놓은 전기차 SU7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치라 여기에 샤오미의 SUV 모델은 테슬라보다 저렴하게 출시해 격화되는 가격 경쟁에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YU7은 샤오미가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선보이는 두 번째 주요 전기차 모델이라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아닌 본격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이에 샤오미의 주가는 올해 64%나 급증하며 지금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기에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3배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1870억 달러에 달해 이미 중국 전기차 선두주자인 BYD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금 반 머스크 정서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고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는 곳은 중국뿐이라 샤오미 전기차 출시로 중국 점유율마저 내려갈 것이란 전망에 주가 역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인도량 감소 전망까지 나와 오펜하이머는 2025년 테슬라의 인도량을 163만 대로 예상했고, 이는 블럼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인 170만 대를 밑도는 수준이라 또한 163만 대라는 수치는 연간 인도량이 2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다음 주 거쳐야 할 몇 가지의 시험대도 있어 우선 다가오는 7월 2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이라 인도량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줄어든다는 것이 아닌 감소폭이 얼마나 줄어드는 문제라 여기에 7월 21일쯤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이 되기에 지금은 전기차 인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부진을 덮어줄 호재가 있는지까지 체크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도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신고까지 달성을 하면서 엄청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증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 변화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해왔지만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나서며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는 4월 8일 저점 대비 약 20% 이상 상승한 상태라 연초 대비로도 약 3% 이상 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시장을 반등을 이끈 요인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났기에 특히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주요 종목들은 견조한 실적 기대 속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현상까지 합쳐지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석 달도 안 돼 20% 하락폭을 회복을 하고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사례는 1년 뒤 증시는 40%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기에 이렇게 한번 출발한 열차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날 9% 이상 하락해 130달러까지 내려왔고 팔란티어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방산 수요가 약화되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팔란티어는 그동안 미친 듯한 수익률을 보여 전날까지만 해도 148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팔란티어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어 만약 뜬금없이 이렇게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지는 날 우리는 팔란티어를 모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전혀 펀더멘탈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없어 이러한 하락은 단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라 이러한 사항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나이키의 주가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이익과 매출 감세가 완화될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17%나 급등했고 금강 회사인 뉴몬트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날은 4% 이상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트레이드 데스크는 에보코어 ISA가 상향으로 조정한 데 힘입어 3% 가까이 상승했고 반면 암호화폐 주식들은 분기별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전반적인 차익 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여 코인베이스는 5% 이상, 로빈후드는 약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건축 자재 회사인 아포지 엔터프라이즈는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5% 이상 상승했고 반면 포니 AI는 우버가 포니의 자회사 인수자금 지원을 논의 중이라 밝혀 이날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